자, 오늘 일요일 일본 야구, 크보 야구, 오늘 또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야구가 많이 애매한 경기가 많았죠. 많이 어려운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도 어제, 일본 야구 올킬을 내면서, 잘 가져왔다. 3역배, 그죠? 카터 스튜어트가 조금 좀 불안했고, 그래도 저는 오릭스보다는 지바가 빠따가 낫다고 생각을 했고, 세이브가 홈에서 좀 분위기가 나쁜 것 같지 않아서 3역배를 봤는데, 3역배가 다 잘 들어와 졌다. 어제는 뭐 너무 좋았죠, 그죠? 어제 크보를 저희가 이주력으로 가져갔는데 크보 두산이 대환장 파티로 마지막에 이제 한폴락이 됐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요즘에 이제 배당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마인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마인 해볼 만한 건 이렇게 가로쳐서 드리니까 선택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메이저리그 올킬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제 해축도 슬슬 제가 이제 한 번씩 픽을 좀 드리는데요. 약간 이제 오픈 베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정리를 얘가 해준다 해서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고, 저도 이제 조합도 최대한 신경 써서 짜고는 있는데, 어제 한 폴락 났습니다. 한 폴락. 그리고 한 박스는 무난하게. 사실 좀 뭐 전반적으로 너무 보이는 픽들이고 너무 보이는 경기들인데, 어제 뭐 해축도 전반적으로 무난무난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맨시티 이마에는 조금 똥줄타긴 했는데, 아스날도 후반전에 좀 툭툭 이렇게 넣었죠. 자, 오늘 일본 야구, 낮 경기부터 뭐, 먼저 좀 해드릴게요. 베팅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일본 야구 니오넴 대 소프트뱅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경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반대를 봤던 의미는 뭐냐면 카터 스튜어트가 조금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최근에 볼질도 좀 늘어나고 있고, 제가 분석 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상 로테를 점점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름 잘 던졌죠. 크게 터지지는 않았고. 일단은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불펜을 한 명밖에 안 썼어요. 어제 머피 한 명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일단 쓸 불펜들은 오늘 많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니오넴이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이제 주말 낮 경기 니오넴이 할 때는 이 뚜껑을 열거나 반만 열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니오넴의 승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그 요일 데이터는 잘 안 봐요. 그게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만 불러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확실히 이제 주말 낮 경기일 때는 니오넴이 뚜껑을 한 번씩 열잖아요. 그럴 때 니오넴 승률이 좋아. 그 이유가 뭔고 하냐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원정팀들은. 아무래도 에스콘이 이제 개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구장이 아니고, 니오넴 같은 경우에 뚜껑 열었을 때 닫았을 때 익숙할 거 아니야. 근데 뭐 니오넴 저 구장 몇 번 와보지도 않았는데 뚜껑 열면 더 또 어색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봅니다. 아마 오늘도 낮 경기니까 열 가능성이 있겠죠. 보통 이제 뚜껑 열고 닫고는 어느 정도 기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서. 자, 오늘은 이토 이로미가 나옵니다. 일단 최근에 이토 이로미는 정말 이제 극과 극의 피칭을 좀 달리고 있어요. 일단은 소벤과 세이브 상대로는 정말 잘 던졌고, 이때 폼은 되게 좋았어요. 공 끝에 힘도 상당히 좀 좋았고, 근데 최근에 또 두 경기는 또 안 좋았어요. 세이브 상대, 오릭스 상대. 방망이 좀 기대치가 낮은 팀들한테 5실점씩 기록을 해서 최근 세 경기 5피홈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두 경기는 엄청 잘 던졌어. 내용도 되게 좋았어. 내가 이때 던지는 거를 또 자세히 봤는데 공 끝에 힘도 좋고, 근데 앞에 두 경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수 특징은 이제 꾸역꾸역 막는 경향이 좀 있는, 나름 뭐 팀의 에이스급 선수긴 한데, 꾸역투 기질이 좀 있는 선수고, 피홈런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에스콘에서 던질 때는 항상 피홈런은 좀 생각은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일단 올 시즌 소뱅 상대로는 세 경기 등판해서 두 경기는 퀄스프를 찍었고요. 한 경기는 6이닝 7실점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상대 전적에서도 큰 기복을 좀 보여줬죠. 큰 기복을 좀 보여줬다. 이 선수가 기복이 굉장히 심한 선수라 가지고 종잡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좀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소백 만나서 던질 때는 굉장히 좋은 피칭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은 그래도 볼질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도 제구가 좀 안정돼 있는 선수고, 변하고 약간 육각형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한 원태인 정도 느낌? 원태인 정도 느낌? 약간 좀 그 일본 야구 기준으로는 좀 구위가 좀 다소 아쉬운 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커맨드 안정감이라든지 변화구 이런 것들에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시면 됩니다. 구속은 한 140 후반 정도 나오긴 나옵니다. 뭐 국대까지 갔었죠. WBC 대표도 갔었고.
역배의 소뱅? 근데 뭐 오늘 이거는 뭐 역배 의미 있나? 뭐 동배 경기인디. 일단 마츠모토 하루 이 선수가 작년 시즌 딱 6이닝, 6.1이닝만 투구를 했고요. 예, 올 시즌에서 이제 한 경기를 던졌습니다. 지바롯데 상대로 5이닝 무실점, 2피안타, 삼진 3개, 볼넷 하나. 나름 괜찮았죠. 올 시즌 첫 등판이었는데 나름 괜찮았고 에스콘에서의 원정은 또 첫 등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군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군에서는 5경기 좀 스몰 샘플이죠. 예, 스몰 샘플이긴 한데 2군에서 2승, ERA 1.09, 구인당 삼진 6.2개, 볼넷 1.1개로 상당히 그래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기대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거는 볼넷 수치죠. 볼넷 수치. 상당히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첫 경기에서 5이닝 투구를 했고 오늘 에스콘에서의 첫 등판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걸리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소뱅한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라쿠텐전을 제외하면 상대 전적이 좀 좋지 않은 팀이죠. 예, 라쿠텐 정도를 제외하면 꾸준하게 위닝 시리즈를 계속 가져가요. 한 경기씩은 꼭 지랄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이겨야 위닝이 되잖아. 오늘 이겨야 위닝이 되는 소뱅이기 때문에 이 수입 본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은 좀 해야 되겠다. 예, 근데 최근에 타격감은 좀 많이 오락가락하죠. 예, 오락가락 오가락 하고 있는 소뱅이라서 좀 종잡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 에스콘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좀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타격감은 사실 뭐 니오넴이 더 좋다고 좀 보여지죠, 그죠? 예, 일단은 뭐 선발들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토이로미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때는 그냥 뭐 시원하게 털리는 양반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데 두 경기 정도 부진했으면 한 경기 정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편으로는 좀 해보고요. 마츠모토 하루도 이제 2군에서의 성적 그리고 1군에서의 뭐 올 시즌 첫 번째 경기 기대감을 보여주기엔 충분한데 이 에스콘에서 처음 던져본다는 게 확실히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은근히 좀 어려운 경기고 역시 뭐 배당도 그에 맞게 굉장히 뭐 동배 경기죠. 동배 경기 동배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소벤 같은 경우에 또 우한 상대에 또 공략을 또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고민되는 요소들은 있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오넴 사이드를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니오넴 승마 7.5는 안다. 오바도 이게 이토가 털리면은 오바가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예, 마츠모토 하루도 뭐 기대치가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 에스콘에서 첫 등판을 무실점으로 가져간다고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요거는 좀 쉽지 않은 예상일 것 같고요. 최근에 니온 방망이를 생각했을 때 그죠? 이토가 털리면은 오바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기준점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언더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릭스 대 찌바롯데 두 경기는 축구가 펼쳐졌죠. 축구. 이 축구. 두 경기 다 한 점 차로 경기가 끝났죠. 그렇죠? 그냥 한 점씩 득점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오릭스는 끝내기 홈런으로. 예, 그리고 지바롯데도 어제 PK를 넣으면서 한 경기씩 나눠 가졌다. 자, 오늘은 에스피노자가 나오는데 최근에 에스피노자는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죠? 예, 머리에 이제 골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키움 경기 먼저 해야 될까 형들? 키움 경기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혹시 2시 경기니까 상관없구나. 예, 그냥 오릭스부터 할게요. 확실히 최근에 에스피노자가 폼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4경기 보면은 경기당 볼넷이 3개야. 3개. 피안타 3개를 맞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보통 한 경기에 피안타를 한 6개 이상 정도 맞으면 좀 많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MPB 기준으로 근데 볼넷을 3개를 깔아준다는 거는 MPB 리그에서는 정말 좀 치명적이죠. 네. 제가 이제 불안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직전 라쿠텐전에 6.2이닝 6실점 8피안타로 크게 한번 털렸고요. 이 선수가 홈에서는 거의 신앙급으로 잘 던지는 선수인데 이 홈에서 이렇게 털렸다는 거는 확실히 최근에는 그냥 폼이 안 좋다 이렇게 좀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재구 문제가 나온다는 게 좀 그렇고 아무래도 좀 더우니까 머리에 이제 골무를 쓰고 있잖아요. 이 친구도. 예. 골무를 쓰고 있으니까 머리로 열이 좀 잘 안 빠져나가는 거 어쩐 건지 최근에는 아무튼 상태가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바롯데 상대로는 이제 원정에서만 2번 등판해서 7이닝 1실점 승투 그리고 6.2이닝 4실점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최근에 양 팀은 사실 방망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돼.
상대팀에서 볼질을 해주거나 실책을 해주거나 상대팀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 4경기 연속 3볼넷을 주고 있는 에스피노자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 얘기를 할 만은 한 것 같습니다. 자, 타네키 아츠키 역시 이제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선수죠. 예, 이 선수도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진짜 뭐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선수인데, 일단 최근 3경기를 잘 던졌어요. 이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오릭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 그리고 9이닝 1실점, 그리고 직전 소뱅전에서는 7이닝 2실점 패전 이렇게 됐고요. 올 시즌 오릭스를 좀 유독 좀 많이 만났어요. 6번이나 만났어. 이 6번 경기 중에서 한 경기가 이제 5이닝 5실점 경기가 하나 있는데, 이 경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굉장히 잘 던졌어. 제가 일단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야구에서는 아무래도 자주 만나는 게 투수한테 별로 좋지 않다. 타자들은 자꾸 쳐보고 익숙해지면 그래도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올 시즌 너무 만난 와중에서도 오릭스 상대로 좀 잘 던졌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기복이 심한 선수들의 상대 전적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컨디션이 좋냐 안 좋다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이런 너를 뛰는 선수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도 약간 좀 볼질이 있는 편이긴 한데 에스피노자보다는 좀 적고요. 최근에 좀 볼질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잘 던질 수 있는 배경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친구는 이제 기복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실히 최근에 3경기 잘 던진다는 게 오히려 불안한 요소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오릭스가 지금 방망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볼질만 많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일단은 뭐 최근 컨디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네이키가 좀 나아 보이긴 나아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양팀 다 이제 빠따기 대치가 없기 때문에 볼질을 그래도 좀 더 볼질 확률이 높은 에스피노자가 조금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자력으로 점수를 내기가 많이 힘든 양팀의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지바롯데 역사이드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기고요. 아마 1, 2차전하고 좀 비슷한 경기 양상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1, 2차전보다는 점수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정도 좀 예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팀 불펜 일정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일정입니다. 제가 오늘 뭐 다 체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지바역 풀 5.1은 언더를 보는데, 오늘은 조금 좀 언더를 한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계속 언더가 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네이키는 기복심하고 에스피노자는 볼질 넣어가지고 오늘은 한번 정도는 좀 조심하셔라. 자, 다음 경기는 요미우리 대 주니치입니다. 이제 스가노 대 오노 유다이가 나오죠. 자, 일단은 어제 요미우리가 저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선배알에서의 좀 차이가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을 한번 끊어낼 수 있는 좋은 날이었는데, 그래도 그 흐름을 한번 잘 끊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경기 끝나고 아베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보려고 봐서인지 모르겠네. 눈물이 약간 촉촉하더라고, 눈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나 봐. 욕을 많이 먹어서. 욕 먹을 짓을 하지 말지 그랬어, 그러면은.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약간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셨더라고요. 자, 오늘은 솔직히 조금 빤히 보이는 경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는 일단은 뭐 어제도 좀 안 좋은 흐름을 한번 끊었던 요미고,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좀 싹 좋지는 않지만 여기가 뭐 방망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죠? 선발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경기거든요. 자, 일단 스가노가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사실 이 선수가 최근 2년간 좀 부진했고 나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올 시즌 엄청 잘 던지고 있는 스가노 PR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시즌 중반에 PR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어. 분명히 부진할 것이다. 근데 뭐 잠깐 부진한 구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뭐 1점대를 좀 찍어주고 있고요. 11승 2패, ERA 1.87로 올해 뭐 승은도 좀 잘 따라주고 있고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최근 10경기 주니치 상대로 이제 엄청나게 강했는데 주니치 상대로 7승 2패, ERA 1.27이고요. 올 시즌 4경기 등판해가지고 4승을 거뒀습니다. 그냥 주니치 상대로 너무너무 강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주니치는 타격감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가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스가노도 최근 폼도 문제없고 상대 전적도 문제없고 정말 뭐 회춘 모드를 달리고 있는 스가노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다이 오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복귀해서 3경기 등판했는데 3실점, 2실점, 3실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피안타도 7, 6, 7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그냥 딱
이런 선수들 많죠. 일본 야구에 뭐 키시라든지 그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좀 구위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왕년에 하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확실히 좀 기대치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예, 기대치가 별로 높지는 않다. 삼진 능력도 좀 떨어져 있고 다저 다섯 홈런 쳤다. 3년 능력도 좀 떨어져 있고 피안타도 많이 맞고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선발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나는 경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최근 기준으로 요미우리도 이렇게 방망이가 나쁘지는 않은데 주이치의 방망이 흐름이라든지 기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가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거는 요미 사이드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기라고 일단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일단 몰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예, 몰리고 있을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꼬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는 일단 요미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승마 5.5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지. 상태 안 좋으면 그냥 꺼버리거든 멘트 할 때. 옆에 켜놨어. 자, 다음도 좀 재밌는 매치업이죠. 예, 좀 불안한 선발들이 나오는 매치업입니다. 야쿠 대 요코하마. 어제도 이제 이틀 연속 기준점이 8.5가 나왔고 오늘도 8.5가 나왔어요. 예, 근데 전에 앞선 두 경기는 언더를 줬죠. 이거는 크보 12.5랑 똑같다. 이거는 언더를 까야 된다. 해서 이틀 동안 언더를 줬는데 오늘은 오바. 오늘은 오바 볼 거야. 오늘은 오바 볼 거야. 그 이유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야마노 타이치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거는 언더는 일단 안 봐야 되는 경기 같고 그냥 안 보는 경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 경기는. 왜냐하면 야마노 타이치 때문에 그래요. 이 선수 때문에. 이 선수가 이시카와 할아버지처럼 홈에서 절대 등판을 안 시켰어요. 이 선수가 데뷔해서 7경기인가 8경기 나왔는데 원정에서만 나왔단 말이었어. 난 궁금했어. 아니 왜 그러지? 왜 홈에서 못 던지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가 홈에서 처음으로 선발 등판한 날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주니치전 2이닝 3실점. 두 번째 홈에서의 선발 경기 히로시마전 1.1이닝 9실점. 이래서 등판 안 시켰구나. 깨달아 버렸다니까. 이후에는 이제 불펜으로 좀 등판하는 중이고요. 한신 원정에서도 최근에 불펜으로 나와가지고 1.2이닝 4실점 패배를 걸었고, 일단 뭐 기대치가 많이 없어요. 이 선수가 이제 키도 작고, 좀 렐리스 포인트도 좀 낮고, 제구도 좀 불안하고, 예, 그리고 홈에서도 지금 뭐 샘플이 워낙 작기는 하죠. 예, 샘플이 워낙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독도 홈에서 절대 등판 안 시키려고 하는 게 보이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작은 샘플 안에서도 너무너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요코하마 방망이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예, 요코하마가 이 야쿠 원정에서의 승률도 굉장히 좋고 어제 좀 못 치기는 했지만 최근 뭐 타격감도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야마노 타이치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하다. 아무래도 홈이 이제 극단적인 타자 구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어려운 구장이기는 하죠. 자, 일단 앤서니 케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 선수도 근데 사실 좀 안 좋아요. 그죠? 이 선수도 좀 안 좋아. 간만에 한번 잘 던지긴 잘 던졌어요. 요미우리 상대로 6이닝 무실점 3피안타 3삼진이었는데 이 경기도 사실은 경기를 보면은 그렇게 좀 개운하지 않아 던지는 게 전반적으로 제구도 좀 많이 흔들리고 아무래도 이제 구위형 투수다 보니까 구위도 좀 떨어져 있는 뭐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폼을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쿠르트도 어쨌든 방망이가 좋은 팀이고 홈에서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이 K도 사실 그렇게 기대감이 좀 높진 않아요. 그냥 상대적 우위 정도로 보는 거지 저는. 상대적 우위 정도. 일단 야쿠 원정에서는 3경기나 등판을 했고요. 8이닝 무실점 경기가 한 번 있고 나머지 2경기는 3실점 4실점으로 좋지 않았음. 뭐 직전 경기는 잘 던지긴 했지만 저는 폼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지난 경기에서. 그래서 뭐 제가 브리핑을 드린 대로 사실 선발들은 둘 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앤서니 케이가 우위를 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요코하마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노 타이치가 좀 그래. 일단 요코하마가 어제 방망이를 좀 못 친 게 조금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요코하마는 원래 타격감 좋을 때도 그래요. 그죠? 홈런 안 터지면 좀 답답한 팀이고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팀이라서 뭐 확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게 좀 있어 요코는 원래.
그래서 저는 요코 오늘은 언더는 일단 못 보겠다는 마인드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제가 앞선 두 경기들은 선발들이 굉장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둘 다 못 보겠다는 마인드긴 하죠 일단. 예. 자 다음은 세이브 대 라쿠텐 경기고요. 타케우치 대 코자타츠키 좀 재밌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일단 어제도 한 점차 경기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최근에 세이브가 무자비야. 무자비. 최근 5경기 연속 1을 기록하고 있는 세이브거든요. 그 배경이 있죠. 그죠? 세이브가 이런 배경이. 일단은 타격감이 안 좋다. 뭐 타격감이 항상 안 좋은 팀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불펜이 좀 단단해졌죠. 타이라가 복귀하면서. 예. 그래서 최근에 5경기 연속 1을 좀 띄우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볼 만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놀랍게도 세이브가 최근 10경기 6승 4패입니다. 라쿠텐하고 똑같아요. 잘해. 잘해. 자 오늘은 타케우치 대 코자의 맞대결인데 두 선수가 최근에 좀 비슷비슷해요. 예, 일단은 뭐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두 선수 다 이제 올해 1군에 데뷔한 신인들이라는 거, 그리고 자완이라는 거, 그리고 올해 신인치고는 뭐 꽤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 이런 점들이 좀 공통점이라고 좀 보여지기는 보여지고, 그리고 둘 다 최근에 두 경기에서 엄청나게 털렸다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일단 타케우치를 보면은 니오넴 라쿠텐 상대로 6실점씩 기록을 했고요. 2피홈런 그리고 19피안타 두 경기 해가지고 다소 좀 충격적인 결과물이라고 좀 얘기를 할 만하죠. 타케우치 같은 경우에 시즌 초반에는 거의 뭐 야 이거 잘하면 이거 사무라도 가능하겠는데 그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잘 던졌던 선수니까. 일단은 올 시즌 벌써 4번이나 만났고요. 뭐 직전 경기는 털리기는 했지만 나머지 3경기는 몰두 컬스풀 플러스 이상을 좀 찍었던 타케오치입니다. 라쿠텐 상대로. 일단 코자도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최근 2경기 탈탈 털려버렸다. 소뱅전 6실점 그리고 세이브 상대로 1이닝 7실점 충격이었죠. 근데 이 경기가 뭐 실책 본인이 슬라이딩 캐치 실패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실책이 좀 나온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터지긴 터지거든요. 예. 아무튼 직전 경기가 세이브 경기였고 뭐 너무너무 비슷하죠. 공통점이. 그죠? 예. 그래서 요 경기들가 이제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 어쨌든 두 경기 완전히 뭐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좀 해버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의 분위기도 좀 좋고 예. 그리고 두 선수 중에 너가 더 좋은 투수냐라고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전 의심이 여지없이 타케오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세이브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브, 승, 마, 5.5는 둘 중에 한 명만 터져도 오버 날 것 같은데 뭐 오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이브가 이번 주에 불펜 소모가 좀 많기는 했는데 오늘 뭐 다 나올 수 있는 일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핵심들은 일단 나올 수 있는 일정이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이번 주 조금 불펜 소모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 불펜들이 조금 체력적으로는 좀 빡셀 수는 있겠죠. 근데 타이라는 뭐 최근에 복귀한 거라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다음은 히로 대 한신 좀 어려운 경기죠. 이 경기도 자 일단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히로가 좀 원사이드하게 좀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찬스들을 많이 못 살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후반에 조금 타이트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히로시마가 자랑하는 그 단단한 불펜들이 잘 막아주면서 흐름을 잘 끊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대로 또 한신이 유난히 이 마스다 준주만 오면은 경기력이 좋아요. 히로시마가 홈에서의 승률이 진짜 압도적인 팀인데 이 마스다 준줌에서 한신이 원정을 왔을 때 승률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어제도 나름 잘 따라갔죠. 선발 차이가 그래도 좀 나는 경기였는데 확실히 이 3연전에서의 한신의 경기력은 그래도 나름 괜찮다 이렇게 봐줄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은 모리쇼에이 일단 이 선수가 직전 경기 한 경기 던졌거든요 1군에서 그 전에 일단 2군 성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2군에서 올 시즌 2년차인데 2군에서 많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저번에 등판을 할 때도 좀 기대를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2군에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1군에서 첫 경기가 한신 상대였는데 5이닝 1실점 3피안타 잘 던졌죠.
잘 던졌는데 한신을 바로 또 만난다는 거는 조금 좀 부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신인급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엄청 심한 경기잖아요, 오늘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담감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들기는 듭니다. 예, 그래도 뭐 나름 기대치가 신인급 선수지만은 기대치가 별로 없는 선수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자, 오타케 코타로. 이 선수가 되게 유명한 선수죠. 뭘로 유명합니까? 그 여포로 유명하죠, 여포로. 히로시마 상대 여포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최근에 히로시마한테도 한번 좀 털렸어. 6이닝 6.2이닝 4실점으로 히로시마한테도 한번 털렸고요. 물론 이제 히로시마가 타격감이 좋은 사이클에서 좀 만난 거는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좀 아쉬울 만한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4실점, 4실점, 3실점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라 가지고 오늘도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경기를 제외하면은 히로시마 상대 전적은 진짜 뭐 장난 아닌 수준이긴 합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역대 히로시마 원정에서 딱 6경기 던졌고요. 42.2이닝 동안 자책점이 2점이에요. 자책점이 2점이야. 대단하죠? 42.2이닝 동안 6승이고요. 네, 6경기 던졌으니까 뭐 너무너무 잘 던졌죠. 잠시만요. 쪽지만 하나 보내주고.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은근히 좀 고민스럽죠. 그죠? 은근히 고민스럽죠. 오타케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 상대 여포야. 근데 히로시마도 좀 방망이가 좀 죽는 감도 있고, 오타케도 요즘 폼이 안 좋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폼으로 나올지 약간 좀 고민이 되긴 됩니다. 근데 최근 폼으로 나오면 아마 한 2점, 3점 정도는 무난하게 깔아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모리쇼에는 기대치가 있는 선수기는 한데, 젊은 선수라서 이 압박감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게 좀 중요한 대목일 것 같고요. 첫 번째 어떤 위기를 좀 넘겨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받았지. 보내줬다잉.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방망이 같은 경우에는 한신이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예, 한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구간들이 있는데 이 원정에서 2경기를 저는 꽤나 좀 잘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히로 역 정도 보고 치우고 싶은 경기이기도 한데 은근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히로 역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타케 최근 폼이 너무 좋지 않다. 너무 좋지 않고 히로가 또 어제 불펜에서도 단단하게 버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리 쇼헤이를 도와줄 수 있는 또 수비 자원들도 또 많은 팀이기 때문에 모리가 적당히만 버텨준다고 하면은 역시 경기 후반의 힘은 히로시마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히로 역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5개는 언더 정도 볼게요. 연속은 좀 조심해야 돼 항상. 나는 그거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분위기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 우리 비오느님 고맙습니다. 자, 크보 한번 가볼까요? 예, 크보도 오늘 약간 좀 어려운 매치업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일단 꾸준과 후라도가 한번 나옵니다. 예, 후라도하고 이제 에르난데스가 이렇게 이제 좀 나오는 오늘의 매치업이고요. 일단 어제 경기는 약간 이제 꼬름한 부분이 좀 없지는 않았는데 어땠습니까? 제 근거는 LG가 약간 좀 만만한 투수들은 잘 친다. 역시 그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LG가 조금 좀 만만한 친구들은 잘 친다. 윤호가 이렇게 뭐 띄엄띄엄 보는 건 아니긴 한데 신인치고는 아주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는데 LG가 약간 좀 만만한 친구들은 잘 친다. 역시 잘 치더라고요. 자, 오늘은 후라도가 나오죠. 뭐 이 선수는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네,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뭐 꾸준갑. 솔직히 리그에서 이 정도로 꾸준한 선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죠? 거의 뭐 기억나는 선수가 없는데 난 별로. 뭐 하트. 내일은 실책만 없으면 꾸준할 것 같긴 한데.
뭐 후라도는 정말 꾸준하죠, 그죠? 진짜 뭐 거의 크게 털리는 경기가 없어요. 최근 10경기를 보면요. 최다 실점 경기가 6이닝 4실점이거든요. 최근 10경기를 보면 6이닝 4실점이야. 근데 나머지 9경기는 모두 콜스 이상이야. 콜스 풀 4번인가 그렇고 도미넌트 1번. 그냥 정말 꾸준합니다. 그죠? 예, LG 상대로도 꾸준했던 후라도고요. 올 시즌 3경기 등판해가지고 원정에서 3자책 경기를 제외하면 퀄스 1회, 퀄스풀 1회, 뭐 상대 전적도 꾸준하고요. 이 선수가 뭐 이렇게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죠? 제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예, 볼질을 거의 안 하고 커맨드가 정말 날카롭게 들어가는 선수고, 이 선수가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구위가 좀 딸려서 그렇지, 미국에서도 제구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선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꾸준함의 배경이 되겠죠. 자, 에르난데스 3경기 피칭을 완료했고요. 직전 경기가 이제 홈에서의 첫 등판이었는데 4볼넷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4볼넷으로 좋지가 않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선수가 이렇게 아무리 제구가 뛰어난 선수고 하더라도 일단 처음 던져보는 마운드에서는 저런 것들이 나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적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볼 좋아. 변화구도 좋고.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키움 원정이 처음이거든요. 그죠? 예, 키움 고척 마운드는 또 싫어하는 선수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마운드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확실히 좀 꽤나 기대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운드 이슈, 적응 이슈만 크게 안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호투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키움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 좀 박마일 좀 치기는 쳤지만 그 경기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타격감이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죠? 그 경기도 사실 불펜 털어먹은 거고. 그래서 뭐 적당히 마운드 적응만 잘 되면 충분히 1인분 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 정도는 좀 해보고요.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비슷하거나 리스크는 에르난데스가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하고요. 예, 그렇다고 뭐 선발에서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또 이제 불펜에서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하는 싸움이 오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관건은 뭐야? 김진성이 막을 수 있냐 없냐, 여기에서 경기가 갈릴 것 같고요. 후라도가 몇 이닝을 먹을 거냐, 후라도가 몇 이닝을 먹을 거냐, 이 부분에서 양팀 불펜은 갈리겠죠. 아무래도 이제 키움 불펜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안하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김진성이 막을 수 있냐 없냐, LG는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경기가 은근히 좀 이제 어려운 구석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빠따기 드치가 조금 높은 LG 사이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어차피 선발 쪽에서는 뭐 양 팀 다 이렇게 많은 점수를 좀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불펜에서 누가 먼저 빠따를 치냐 싸움일 것 같은데 그 확률은 저는 LG가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LG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승마 8.5는 언더. 잠시만요. 너무 더워. 그것도 좀 생각은 해야 돼. 그 꼴찌 이슈, 그지? 키움은 은근히 좀 꼴찌를 하고 싶을 텐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슬려가지고 그 양반들도. 키움 경기가 약간 좀 고민스러운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죠. 은근히 불펜진이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돌아간다는 거, 생각보다는. 그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키움의 불펜들이 잘 던져서 잘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그냥 크보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고, 최근에 이제 크보가 다시 이제 오버 파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조만간 오버 파티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키움의 불펜이 좋은지도 사실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 뭐 일부러 패자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그 묘한 기운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확실히 승패라인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경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LG 쪽으로 저는 배당도 좀 괜찮게 나왔고, 그래도 결국에는 불펜을 터트릴 확률은 LG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정도 보는 거고요. 근데 또 후라도가 7이닝 이렇게 먹어버리면 좀 골치 아프죠 또. 아무래도 이닝 히팅 대신은 후라도니까. 자, 다음 경기는 두산 하나 경기고요. 어제 두산 경기는 참 충격적이었죠. 그죠? 어제 두산은 좀 많이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냥 다 잡은 경기였어요. 사실 본인들이 상대방이 이제 볼질을 해줘가지고 역전에도 성공을 했고, 그냥 뭐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었는데 어이없는 실책 2개로 그냥 경기를 내줘버렸죠. 불펜들만 오지게 쓰고.
그래서 오늘 불펜 일요일이니까 불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태견이가 오늘 나올지 못 나올지를 모르겠는데 약간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어제 투구수가 33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뭐 두 번밖에 안 던지긴 했는데 33개라 가지고 던지게 할지 안 던지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하 나오면 3연투 정도. 어제 이제 양석환하고 태클 수비하고 야, 좀 심하긴 심하더라. 우리 두산 가서 나도 이제 경기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자, 어때? 그런 분위기도 좀 무시를 못 하겠죠, 그죠? 예, 일단은 뭐 오늘 선발들은 좀 비슷한 기대감의 선발들이 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뭐 류현진이 조금 낫다고 보기는 보고 일단 빨라조비 이 선수의 특징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선수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위가 상당히 좋다. 근데 좀 볼넷이 좀 아쉽다. 그리고 최근 피칭들은 약간 좀 위태위태한 모습들도 좀 덜어 나오기는 나와요. 예, 실점도 살짝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꽤나 구위 면에서는 꽤나 좀 기대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뭐 이제는 뭐 적응을 어느 정도 좀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기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무엇보다 장점 중에 하나는 좌우도 별로 안 가린다. 직전 경기가 조금 안 좋았죠, 그죠? 예, 뭐 전반적으로 쏘쏘한데 아직까지는 뭐 막 이런 모습을 좀 별로 못 보여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류현진이고요. 최근 두 경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피안타가 좀 많지 않았다고 제가 지난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늘 도코다하고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도코다하고 비슷하다. 예. 피안타를 굉장히 많이 맞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이제 경기 운영, 또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하면서 이제 잘 던지는 이런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뭐 피안타가 많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리스크도 좀 꽤나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두 개, 6개밖에 안 맞았어요, 피안타를.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원정 리스크가 좀 있죠. 아무래도 리그에 오랜만에 복귀를 했고, 원정마다 ABS가 조금씩 다르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서 원정에 좀 부진한 편인데, 두산 상대 원정 두 경기 모두 잘 던졌습니다. 6이닝 무자책 경기. 잠실 ABS는 좀 잘 맞나 봐. 잠실 ABS는. 여기서는 상당히 잘 던졌다. 일단 어제 분위기를 좀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두산은 사실상 거의 뭐 경기를 내준 수준이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타격감이 좀 죽는 감도 있었는데, 이 두산 원정 와서 좀 방망이도 어느 정도 좀 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내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불펜이에요, 불펜. 이제 어제도 서현이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죠. 그 이제 한재곤 단장님이 두산 그러면 아대 그러니까 애가 당황했네 막 거기서 시라카와 케이션처럼 거기서 두산 이러니까 거기서 좀 당황한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볼질을 너무 예쁘고 뭐 전반적으로 나머지 불펜들은 좀 괜찮았는데 일단 일정 체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일정 체크를 좀 잘 해야 되고요. 일단 두산은 아까 말씀드렸죠. 김태견이 주 2회 등판을 하기는 했지만 어제 33개를 던져서 오늘 약간 애매한 일정이고요. 이영화가 나오면 3연투고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주연상, 한승엽, 김서현 이렇게 나오면 3연투예요. 주연상도 어제 조금 좀 그랬거든. 그지? 어제 좀 그랬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3연투가 아닌 라인업은 박상원, 김규현, 이상규, 한승주 뭐 이런 라인들 이민우, 황준서 이런 라인들인데 이상규가 어제 볼 굉장히 좋던데 주연상이 최근에 약간 좀 위태위태하긴 하더라고. 그지? 위태위태해가지고 이렇게 막 시즌 초중반에 주연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이상규도 근데 어제 볼이 괜찮더라고. 오늘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서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나도 지금 하나의 불펜이고 어쨌든 불펜은 두산 사이드가 괜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걸리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역을 한번 봐볼 만한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역, 풀, 8.5는 안다. 자, 다음은 KT 대 SSG. 제가 최근에
KT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KT가 조만간 타격감이 올라올 것 같다. 그 백호하고 동반으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타이밍이 한번 온 것 같죠, 그죠? 백호가 1차전에 이제 말롬돈도 치고 하면서 이제 타격감 조율이 좀 됐고, 어제도 치는 거를 보면은 이제 백호가 좀 길었잖아요, 부진이.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좋아질 때가 됐는데. 백호가 깨어나면 KT의 방망이도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제 경기를 우리가 들어갈 때도 제일 고민했던 게 둘 다 방망이가 좋지 않다였잖아요. 그죠? 둘 다 방망이가 좋지 않다였는데 SSG는 여전하고 그대로고, KT는 조금 깨어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발 매치업이 또 재밌습니다. 일단 1차전 보면은 고용표하고 김강현. 이름값 있는데 둘 다 안 좋아. 엄상백하고 오원석. 둘 다 믿을 수 없는 피없는 공장. 앤더슨 대 쿠에바스. 잘 던지는 외국인들. 참 재밌는 매치업이죠. 예, 매치업들이 거의 뭐 좀 비슷비슷하게 나온 매치업인데, 사실 최근의 분위기를 봤을 땐 앤더슨이 조금 나아 보이기는 나와 보여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뭡니까? 투수가 계속 잘 던질 수 없고 팀도 계속 잘할 수가 없어요. 예, 특정 선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1년 동안 MVP 받는 선수들의 성적을 월별로 한번 끊어보세요. 한 시즌 내내 잘하는 선수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예, 한 달 정도는 좀 안 좋은 구간이 있어. 자, 일단 뭐 앤더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고, 그리고 승효 기질도 있고요. 예, 구위가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발라조빅하고 비슷한데 발라조빅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앤더슨이긴 하고요. 근데 계속 잘 던지고 있잖아. 그치? 계속 잘 던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닝 소화가 야금야금 줄어드는 게 보여요. 야금야금. 어, 이런 신호들이 뭐겠어. 도망가라는 신호 아니야. 그치? 자, 제가 이닝 소화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 직전 경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5이닝, 5.2이닝, 5.1이닝, 6.1이닝, 6.1이닝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어떻게 됐어? 점진적으로 이닝이 좀 줄어들고 있지, 그지? 그리고 삼진도 10개, 4개, 8개, 4개. 볼넷도 3개, 3개, 4개, 5개. 어때? 형들 이거 어떻게 해? 딱 느낌 오지 않아, 그지? 어쨌든 뭐 지금 잘 던지고 있는 선수는 알겠다 이거야. 근데 폼이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 그지? 폼이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기록적으로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조심은 좀 해야 된다. 근데 어차피 뭐 KT도 빠따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탈탈 털 거라는 기대감은 솔직히 좀 별로 없기는 해요. 예, 근데 이닝 소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치명적이죠, 그죠? SSG야 뭐 KT하고 반대로 불펜 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냥 불펜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불펜 자체가 사실 믿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닝 히팅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확실히 진짜 앤더슨은 멘탈이 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항상.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는 좀 부진하거든요. 예, 홈에서 부진한 이유는 좀 명백해요. 예, 9경기 동안 6개의 피홈런을 맞아서 그렇고요. 예, ERA가 4.04로 홈에서는 다소 좀 부진하다. 정통 오버핸드고 구위형 투수고 뜬볼러라서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나 멘트 너무 빡세게 해준다, 얘들아. 그치? 야, 내가 멘트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다 뜯어서 얘기를 해주면, 나 뭘 먹고 살아. 정신을 차려, 테디야. 적당히 얘기해주라고. 이거 뭐 내가 픽 사는 사람들도 의미가 없어. 그지? 자, 아무튼 뭐 최근에 좀 안 좋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다 얘기했지만. 이닝팅 떨어진다. 볼넷 늘어난다. 삼진 줄어든다. 전형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쿠에바스 같은 경우에 한동안 진짜 뭐 골치 덩어리였죠, 그렇죠? 예, 골치 덩어리였는데 최근 3경기 잘 던졌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거의 오픈북 느낌으로 제가 진짜 다 말씀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 이래서는 제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최근 3경기를 잘 던졌어요. 예, 기아전에 퀄스풀, 삼성전에 퀄스, 키움전에 퀄스풀 이렇게 찍으면서 어쨌든 쿠에바스도 계속 부진할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 이제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대감을 좀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SS 상대로도 굉장히 좋았어요. 상대 전적도 10경기 3승 1패 ERA 1.74로 정말 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꽤나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역시 근데 이제 뭐 수입전이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불펜이죠, 불펜. 일단 몇 명이 있는데 김민희 이번 주에 3연투에 주 4회 등판입니다. 나오기 힘든 일정인데 내가 아는 이강철 감독은 나오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김민수도 3연투 이후에 하루 쉬었는데 투수가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나올 거고, 예, 영현이 나올 거고.
근데 조금 이제 미니가 좀 걱정이에요. 미니가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KT의 야구는 한 2점 석점 리드 잡고 불펜에서 막아서 이기는 야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앤더슨이라고 뭐 어차피 많이 털어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KT가 이제 수입 전에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는 앤더슨이 이닝 히팅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에서 KT 역배를 한번 봐볼 만한 요소는 좀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타격감 문제도 그렇죠. 스즈질은 계속 다운. KT는 그래도 약간 올라올 조짐. 강백호와 함께. 멘트 좀 짧게 해야지. 자, 이 롯데 삼성 경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형들, 요거는 일단 원태인은 잘 던져요 최근에. 이제 롯데전의 상대 전적이 조금 안 좋았다 뭐 요 정도가 조금 있는데요. 일단 올 시즌에 롯데전에 좀 안 좋았다 이게 있는데 역대로 뭐 롯데전에 그렇게 안 좋은 거는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폼은 좋고, 별로 뭐 걱정할 건 없어. 그냥 롯데전에 살짝 안 좋았다 그 정도뿐인데. 잘 던집니다. 최근에 원태인은 폼을 회복한 원태인은. 근데 오늘은 두 가지야, 두 가지. 그치. 일단은 진욱이의 깜짝 코트. 요게 이제 좀 달려있다고 봐요. 일단 직전 두산전에도 깜짝 코트를 한번 만들었죠. 한 번씩 진욱이가 이렇게 해줘요. 올해 보면. 두산전에 5이닝 1실점 5투 했고, 근데 볼넷은 5개였다는 거야. 안타 하나 적시타로 맞았으면 이건 3실점, 4실점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진욱이는 또 볼질이 항상 따라오는 선수기 때문에, 위태위태하다. 이거는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진욱이가 다 던질 날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뒤에 붙을 비장의 무기가 있죠. 튼동님의 비장의 무기. 누굽니까? 트리플 H, 한현희. 그죠? 한현희가 이번 주에 한 번도 던지질 않았고, 최근에 한현희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나름. 나름 폼이 지금 괜찮은 상태고 잘 막아주는 불펜이기 때문에 아마 김진욱 뒤에 붙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한현희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야. 근데 그 뒤에가 오히려 좀 더 불안한 이런 불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은근히 롯데가 좀 해볼 만한 요지가 좀 있기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확실히 배당이 아쉽다는 생각도 좀 지울 수는 없어요. 저도 일단 저도 삼성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인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스크가 있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롯데가 방망이도 좀 좋다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한현희가 요즘 폼이 괜찮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롯데 사이드도 좀 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배당이 1.40은 좀 아쉽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가져갈지 말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트 더 줄여? 삼성 승마 10.5는 언더 정도 볼게요. 자, 다음은 요키시 대 황동화가 나오는 NC 대 기아. 어제가 경기는 사실은 내일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도규가 잘 막아주면서 경기 후반을 잘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줬고요. 일단 NC 불펜도 최근에 그래도 나름 분전하고 있어요. 나름 뭐 돌아온 선수들도 좀 있고 나름 분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1점 차 재열이가 1점을 주면서 이제 패배를 한 이런 경기였고, 일단 요키시는 제가 두 번째 경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이 그래도 조금 회복돼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130 후반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키시의 티어는 확실히 옛날 티어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지금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고 구위도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리그는 탱탱볼 시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요키시를 그 정도 기준을 절대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부분은 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홈구장도 어떻게 됐습니까? 투수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척. 근데 여기는 완전히 타자구장을 할 수 있는 엠팍으로 왔기 때문에 그 키움에 있을 때 그런 임팩트 있는 기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4일턴 경기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투구수를 좀 조절을 좀 해줬거든요. 한 70 몇 개 던졌더라고요. 너무 많이 얘기해준다 또. 70 몇 개 던지고 76개인가 8개 던졌더라고. 일단 전반적으로 폼은, 그러니까 9위는 아쉬워요. 9위는 아쉬운데 이제 요키시 특유의 전반적인 어떤 커맨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위 짬바 피칭 정도는 좀 기대를 할 만하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피홈런에는 항상 좀 노출이 돼 있다. 요 정도는 생각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황동아, KT 키움전 두 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롯데관리도 오늘은 좀 한번 받고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꽤나 기대치가 있고, 세부적으로 기록을 좀 뜯어봐도 삼진 능력도 꽤나 괜찮고, 올해 황동아는 진짜 좀
괜찮아. 관리만 좀 적당히 해주면 플로테를 안 돌아본 선수라서 관리만 좀 적당히 해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선수인데 로테를 오늘 좀 관리를 좀 받고 나온 날이기 때문에 조금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이 선수가 이제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약간 좀 맹점은 있는 거는 뭐냐면 NC가 우타자 라인업이 많고 엠팍은 홈런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뜬볼러거든요. 예, 뜬볼러고 주무기가 슬라이더야. 근데 그 슬라이더가 우타자한테 피홈런 8방이나 맞았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슬라이더가 제고가 안 됐을 때는 엠팍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씨. 올 시즌 NC 원정 두 경기에서는 모두 승투가 돼서 좋은 기억이 좀 있고요.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잘 던졌죠. 예, 두 경기에서 이제 3피 홈런이라는 리스크는 좀 있는데 이 배경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왜 나오는 건지. 일단은 선발 기대치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한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확실히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선수고, 물론 이제 LC도 방망이가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요키지도 꽤나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죠? 예, 기아 방망이를 상대한다는 거 확실히 9위는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타에 대한 문제는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불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NC 같은 경우에는 류진혁이 나오면서 3연투고요. 나머지는 모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류진혁도 여차하면 쓸 수 있을 정도의 일단 일정이긴 일정입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상현하고 곽도우가 나오기가 조금 좀 빡세고요. 장현식, 정혜영, 김대효, 이준영 정도가 일단 쓸만한 선수. 장현식이 최근에 조금 좀 불안불안하긴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기아가 불펜 쪽에서 운영이 조금 좀 어려운 날이긴 한데, 근데 사실 각이 나오면 박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쉬는 날인데 뭐, 그지? 각이 나오면 바꿨지 뭐. 기아도 빨리 확정 짓고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 저는 뭐 기아 사이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기아 경기치고는 배당도 좀 괜찮게 나왔고, 저는 황동아도 좀 꽤나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선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아 사이드, 기아 승마 11.5는 언더. 자, 오늘의 멘트는 여기까지.